호화 생활 비결은? 자, 홍 기자, 이거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호화 생활 단순히 자기 돈을 썼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호화 생활을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회사 돈 4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3년부터 6년 동안 820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다 이체받아서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44억이요? 예. 44억을 800번 넘게 나눠서 쪼개서 계속 이체해서 야. 827차례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6년 동안 꾸준히 돈을 빼돌려서 자기의 돈으로 썼습니다. 야, 이거 보통 규모가 아닌데 이거 자, 그리고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된 뒤에도 이 짓을 계속했다고요? 네,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부터 자동차 이런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금 관리 집행 업무를 맡았는데요. 일단 그 회사에서 한 2년 좀 넘게 일을 하는 동안 24억 원을 빼돌렸고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대표의 딸이 주식회사,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 다니고 있던 회사를 인수한 뒤에도 계속 그 회사를 다녔는데 여기서도 이제 4년 정도 기간 동안 20억 원, 그래서 총 44억 원을 가로챘던 겁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이걸 몰랐을까요? 나 진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회사 안에 컴플라이언스라 그래서 안에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 시스템, 그다음에 뭐 준법 윤리 예, 예. 있어야 되는데 아마 격리 담당을 하면서 회사가 조금 너무 믿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격리 담당자가 98년 정도부터 입사를 해서 계속 어떤 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바뀌면서까지 경영본부로 옮긴 후에 이제 경영본부에 있는 부장, 차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돈이라는 거는 견물생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견물생심을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계감사가 필요했을 건데 그런 회계감사가 없지 않았을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649차례 또 178차례에 걸쳐서 약 44억을 횡령을 했다면 참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고 회사에서 충분히 이걸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뭐 한 22년 넘게 이렇게 재직을 한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뭐 회사 사람들도 모를 수도 있었겠네요. 믿거니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혼자만 재밌게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아이고. 44억을 여기저기 많이 썼는데요. 그동안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해서 아유. 파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딱 저 사파가 그냥 느낌 나네요. 사모님 딱 이렇게. 아, 자, 그런데 말이죠. 아, 이 사람 보아하니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827차례에 걸쳐서 44억 원, 1회에 평균 530만 원씩 이렇게 뭐 약간 별로 좀 안 좋은 말로 슈킹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러면은 말이죠. 하다가 좀 보통 사람은 몇 번 이렇게 하다가도 좀 불안해서 못 할 것 같은데 말이죠. 800번을 했다는 건 이건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시험을 해봤겠죠. 처음에 500만 원에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딱 뺐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하. 근데 그 다음에 200만 원을 뺐는데 이것도 몰라. 그럼 그 다음부터 300만 원을 뺐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범죄 심리라는 게 되게 웃겨가지고 처음에는 불안해서 그 불안함을 누구에게 들킬까 싶어서 조심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내 권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800 몇 번 했을 때 마지막은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는 한 달의 월급 중에 하나. 그리고 나는 격리로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회사에 주는 월급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좀 다른 걸 좀 해야 되겠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리화를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갔을 거고 아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지금까지 못 나왔을까 참 아쉽네요. 아까 뭐 기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회사도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회계 감사를 조금 엄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파산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 이게 진짜 못된 범죄 같은데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일단 공소 사실은 횡령죄예요. 횡령죄인데 보통 횡령죄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금액 자체가 엄청나죠. 지금 44억 정도를 800여 차례 횡령을 했던 이 범죄가 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장기간에 뭐 강 크게 반복적으로 계속했는데 금액도 상당히 크고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사가 망했고 아직까지 29억이 변제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경제문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앞서 제가 그 제주도 자동차 사기 뭐 그거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전부가 뭐냐면 변호사님, 네. 7년 징역에 44억이다. 44억을 편취한 걸로 징역 7년이다. 그러면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 6억 원이다.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댓글이 인식을 하면 안 많더라고요. 되는데 할만하죠. 6억 진짜로.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재산 범죄에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특히 5억이 기준이고 50억이 기준입니다. 5억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유기징역 3년 이상이 꼭 되는 거고요. 예. 50억이 넘어가면 5년 이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3년의 이상의 유기징역, 이 최장 15년 뭐 이상도 가능하긴 한데 예. 일단 일부 변제된 것도 있고 변제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거 고려해서 7년형을 했는데요. 뭐 좀 적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승 의원님. 시청자분들은. 저도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망한 회사 직원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요. 이게 가족들 하면.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5억에서 50억 사이면 3년 이상이니까 15년이 올라와야 되는데 양형 기준에 보면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에도 최장 8년이고 지금 우리 양형 기준에 보면 50억 미만이면 최고 높은 형이 6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사범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완화되고 좀 온정주의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양형 기준이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삼는 게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국회가 만드는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